네, 글로벌 인사이트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새롭게 또 새로운 분들 모시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웰스 매니지먼트의 국제무 수석 매니저분 모시고 또 시장 점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내외 경제가 어쩌면 그 한국 경제보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한번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또 이렇게 경쟁 상대를 이렇게 크게 또 외쳐주셔서 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네, 강남역의 웰스 매니지먼트죠.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수석 매니저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오프닝 벨에 또 개편을 맞이해서 또 좋은 내용들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을 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장중에 900포인트 함께 큰 폭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미 약간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는 어떤 작년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어떤 경기도나 우려 속에 엄청난 양의 돈을 쏟아부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어떤 코로나 백신과 함께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안정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유동성을 점점 줄이는 이런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건가? 8월 달에 잭슨홀에서 할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 금리 인상도 해야 되겠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지금 세계 시장을 공포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끝나는 시점에서 어쩌면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이제 유동성을 줄이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졌다? 여기에서 양적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시장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떤 옐런 의장 쪽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일시적일 것이다. 자, 이런 얘기만 계속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상당히 우려했던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안정되지 않은 것 같다.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어떤 안정화보다는 언젠가는 어떤 불확실성에 따라서 채권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했었는데 이런 점들이 전에 공포로 다가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경기적인 둔화 우려 가능성 등으로 많이 빠졌는데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옐런 의장 쪽에서 어떤 반응을 할 건지 불과 최근만 하더라도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과연 어떠한 발언 속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킬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시장은 당장 그렇다고 급속도로 어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떤 다시 재상승을 모멘텀 반응을 모색하는 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발언, 이런 상당히 중요한 발언, 미국의 어떤 옐런 의장의 발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그 국제유가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간밤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순간에 폭락을 했다기보다는 유럽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좀 하락을 슬금슬금 하더니 미국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새벽 4시 반까지 국제유가를 쭉 끌어내리는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뭐 8% 넘게 하락을 할 만한 요인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영국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벗자 이런 상황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이런 경기도나 우려 가능성을 상당히 이런 유가가 많이 반영해갔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펙 플러스에서는 유가 감산을 완화시키는 자, 이런 점들은 오히려 다시 한번 유가를 하락시키는 이런 내용들인데 자, 경기가 이런 대로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면 유가 하락상도 심화될 것 같고요. 과연 어떤 산유국 쪽에서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내용이 되고 그렇다면 과연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에 안정을 주려면 또 다른 이런 과거의 어떤 코로나보다는 어떤 사망률이 적다라든가 이런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어떤 안정감을 준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어떤 저점을 탐색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문가들 뉴욕 시장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변이에 대한 요인을 맞습니다. 지적을 하지만은 이게 결국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오늘 하락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졌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경제 재개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인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은 한편으로 봐서는 미국의 지표를 보더라도 뭐 전일 뭐 소매 판매 지표는 좋았는데 심리 지표는 안 좋았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나오는 일부 지표들이 뭐 좋은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심리 지수가 안 좋았던 게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 보면은 현재를 말하는 태도 지수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기대 지수가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지표를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되고 있는데 국채 금리는 떨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면 오히려 채권 쪽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네, 것들은 시장에 대한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뭐 옐런 의장 쪽에서는 걱정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파월 의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금리를 상승해야 될 텐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곧 안정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테이퍼링 속도도 뭐 금리도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뭐 계속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이 심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 화폐 가치가 더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두고 일부 시장에서는 채권을 미리 사자. 근데 그런 쪽이 아닌가 그 생각됩니다. 채권 금리 하락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펀더멘탈보다도 몇 가지 요인들을 지적을 하던데 예를 들자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데다가 말하자면 이 매도 풋옵션을 걸어놨다가 네. 이게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걸 청산하느라고 채권 매수가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 한도 증액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갖다 의회하고 재무부가 이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무부 현금 잔고가 그거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재무부 쪽에서는 이 국채를 갖다 발행하는 양은 줄어들고 오히려 돈은 더 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어때요?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국채를 이용해서 어떤 시장의 투기 세력들도 일부 네네. 단타성도 많이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을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만 아니었다면 어떤 시장은 정상적인 궤도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백신으로 충분히 투여 그리고 어떤 시장 지표들의 일부 긍정적인 메시지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떤 그 금리 상승 카드도 미리 이제 꺼내볼 수 있는 그러면서 시장이 서서히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뭐 이런 의구심들 12년 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큰 충격이 한번 왔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코로나만 지나면 상당히 좋아지겠다. 어떤 내용들과 함께 상당히 정상적으로 희귀하는 과정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로 봐서는 어떤 그 정책 당국의 코멘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시장은 과연 이 단기적인 이 충격이 그칠 것인가. 이 시장 이후에는 어떤 다시 한번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안정감을 취하는 모습이 어떤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오늘 뭐 하락장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실 텐데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특히 또 여름 뭐 서머 랠리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주도주를 보게 되면 작년에 1년 내내 주도했던 뭐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차 이런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위한 주식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만 하도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백신 투여와 함께 이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일상생활로 회귀하게 되면 어떤 그 소비자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호텔 이런 쪽에 올라갈 뻔했는데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 터지면서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한 회귀 가능성 이런 내용들인데 종목이 지금 차별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작년 내내 올라갔던 이런 전기차 수소차가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어떤 유럽의 기후세 이런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되면서 어떤 이런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2035년 후에는 이제 뭐 어떤 내연차가 유럽에서는 다닐 수가 없다. 전기차가 또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35년, 50년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멀은 주식들이 지금 미리 올라가는 걸까? 과연 10년, 30년에 대한 멀티플을 반영해서 지금 미리 올라갈 건가?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저는 서머랠리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어떤 펀더멘털이 담보되는 이런 종목들이 몰릴 가능성이 생각되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이런 내용들이 확산 속도가 과연 치명타가 되지 않는다, 안정감을 준다 이런 내용을 준다면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약간의 어떤 그 반등 랠리 하지만 작년만큼의 어떤 반등 랠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진다면 한편으로 봐서는 계속된 어떤 유동성 축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인 짧은 랠리 쪽은 이번에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에 따라서 약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상치 않았던 이런 점들이 상당히 확산된다면 좀 늦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한번 재확산된다 손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을 보면은 사망자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다지 크게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주식시장 움직임하고 이번하고는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 유망하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거는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떨까요? 업종별로 희비가 어떻게 갈릴 걸로 보십니까? 네, 필수 소비재는 사실은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뭐냐면 2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도주가 반도체와 전기차 테마만 주도주였고 연초에는 어떤 커머더티의 폭등으로 인해서 철강제 소재가 상승을 했다가 2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이 정도 이제 곧 백신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8, 9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편하게 이제 소비 활동을 하겠다. 이때 이제 필수 소비재, 음식료, 의료 업종들이 주도주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필수 소비재 업종들이 주도주가 되려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약간 또 소그러지는 모습들인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상대로 어떤 예상 시나리오대로 계속 어떤 변이 바이러스는 사망자 수가 적다. 이거는 단순한 독감이야라고 시장에 어떤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준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필수 소비재, 어떤 음식료 그리고 의복 이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이런 업종들은 어떤 소비가 일어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전기차, 수소차입니다. 이런 업종들 작년에 이렇게 많이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전기차와 테마와 수소차 배터리라든가 수소차 테마를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면 작년에 1년 내내 올라왔는데 이걸 또 사야 돼요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종목이 또 올라가는 모습들 상당히 시장이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은 시장에서는 어쩌면 많이 올랐다. 하지만 확실하게 어쩜 20년 동안의 수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최근에 어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난다면 어떤 단기적인 차원에서 일부 낙폭이 과대한 바이오 업종들도 어떤 또 하나의 키로 잠시 들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이 변이 바이러스를 백신이 막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또 빚어진다면 그냥 끝판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심각합니다. 네, 그거는 뭐 사실 누가 뭐를 한다 그래서 뭐 주식을 들고 있어서 손해고 돈을 들고 있어서 이익이고 이건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작년 같은 수준은 아니고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지금으로 와서는 왜냐하면 전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리나라도 지금 1,000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년 내내 올랐던 전기차, 수소차 성장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다시 올라갔다. 네네. 이 얘기는 앵커님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는 결과적으로 또 나오더라도 큰 충격이 없을 것 같다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전기차, 수소차 미래적인 어떤 성장성을 담보한 주식 다시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들은 약간 어떤 첫 잔석의 태풍이 그치지 않을까? 시장은 상승 진행형 쪽에서 어떤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쪽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고 내일 또 다시 모시고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연 WM이죠. 네,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